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게 반도체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경제 전망이나 또는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도체의 경기가 새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의 시장과 경제가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금 주춤해져서 중소형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내년도 반도체 경기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센터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상으로 뵈니까 상당히 좀 특이하기는 좀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먼저 여쭤볼 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1년을 놓고 보면 이제 올해 수요가 위축되었던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을 이제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두 자릿수 회복된 14억대 예상하고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도 한 3%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6%, 특히 고속 성장을 하는 중심에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이퍼 스케일 서버 수요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 올해 재택근무 때문에 한 16% 정도 초라랑 성장이 있었는데 2021년에도 플러스 성장세가 유지될 것 같고요.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택근무, 저도 오늘 재택근무하고 있지만 재택근무용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테이션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트북도 워크스테이션급이 들어가면 보통 서버 한 대에 하이엔드 제품이 D램을 400기가를 하는데 요즘은 노트북에 이제 32기가, 64기가를 하는 그런 제품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D램의 단순한 완제품 수요 이상으로 기기당 D램의 탑재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시장 전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전망도 많고요. 기대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7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제 8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 시장에서 많이 보는 쪽에서는 9만 원도 넘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2018년에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75%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였고요. 그때 59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에는 2018년에 기록한 59조 영업이익 달성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신고가고 결국은 이제 다른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특히 파운드리 그리고 이미지 센서, AP와 같은 그런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 여기에 최근 들어서 체질이 많이 개선된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내년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제 주가 재평가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2022년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서버든 파운드리든 이런 쪽에서 수요가 더 좋아지면서 2022년에는 2018년에 기록했던 역사적 이익을 한번 추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다만 실적의 방향성은 일단은 2022년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다만 이제 2021년 실적은 2018년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다른 성장 엔진의 좋아지는 변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상승 속도,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하는 정책, 그걸 좀 보면서 재평가되는 속도가 조절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2022년까지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이 잡히고 2022년도에 기존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기록했던 2018년의 기록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향후에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부분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고 특히 또 내년도에도 증가할 거고 삼성전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둘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올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외부 거래선 매출이 확대되면서 파운드리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해서 US 달러 기준으로 한 120억 불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제 TSMC가 지금 7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수요가 상당히 좋고 너무 바쁜 상황이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서버, 자동차, 스마트폰, 게임기에 들어가는 7나노 이하 제품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 수요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큰 배경은 저전력, 친환경 이런 수요들이 같이 커집니다. 근데 현재 7나노 이하를 기술적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바쁜 TSMC의 물량이 일단 삼성으로 넘어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운드리의 그 기본적인 예부 거래선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퀄컴 이런 회사들의 이제 주문량이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거래선도 상당히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삼성 카메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제 삼성의 세계에서 2등하는 품목인데, 원래 이제 하웨이라는 회사가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주로 썼습니다. 근데 하웨이가 시장에서 축출당하면서 중국의 오보, 비포, 샤오미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외부 고객이 확대되는 배경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AP 같은 경우에도 주로 보면 삼성 스마트폰에만 탑재를 했는데 전일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삼성이 5나노 제품에 대해서 지금 중화권 쪽으로 AP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내부 고객도 좋아지지만 외부 고객으로의 그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의 예형 신장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종목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전진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SK하이닉스는 사실은 삼성전자랑 똑같이 2018년에 기록한 20조의 영업이익을 내년에 달성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도 이제 2018년 정도를 바로 뛰어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 왜 주가가 이렇게 갈까에 대해서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닉스가 사실 디램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익도 좋고 시장 점유도 높지만 낸드에서는 업황 나쁠 때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취약점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입니다. 그 서버에 들어가는 SSD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취약한데 특히 최근에 인텔의 SSD 사업부를 내년 말까지 이제 인수를 할 거고요. 최종 딜 클로징은 2025년이지만 어쨌든 컨트롤 IC라는 아주 단점이었던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수함으로써 기업용 SSD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에 대해서 시장에 높게 평가를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에 이끌었고 또 그 부분이 또 재평가에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반도체에 관해서 슈퍼 사이클이 나오고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은 상태이거든요. 우선 그렇게 슈퍼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뭐고, 센터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하고 좀 연결된 차트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단기 사이클이 일단은 수요가 회복됐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017년에 이제 반도체 1차 빅사이클을 이끈 게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 제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서버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차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월 달부터 서버 디램 가격 자체가 상당히 완만한 수준으로 가격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차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 보시면 저희가 선행지표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타이완의 서버 인디케이터 A스피드의 매출액이 11월부터 드디어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4분기보다 내년 1분기 서버 수요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버 디램 비중이 높았던 이제 대만의 마이크론 타이완의 공장이 정전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가격 반등 시기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롱텀한 차트인데 어쨌든 서버 사이클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쉽게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커지고 있고 특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서버 사이클은 내년 1월부터 저희는 지금 한 내년 3월부터 반등을 받지만 대만 정전권도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반등을 할 것 같고요. 그럼 어느 수준까지 반등하느냐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알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내년 1분기 저점보다는 50% 가까운 상승이 내년 4분기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역시 첫 번째 언택트에 대한 강한 니즈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교체 주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3년 정도 교체 주기가 보통 서버가 있는데 올 상반기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딜레이를 한 방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교체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제 인텔의 아이스레이크가 될 것 같고요. 그 제품이 이제 내년 2분기에 나올 때 지금까지 교체를 못했던 1년 반 이상 지금 기다렸던 수요가 내년 2분기에 다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서버가 2차 사이클을 이끌 만한 물론 수요가 딜레이돼서 생기는 그런 급증 효과와 그다음에 코로나가 만든 언택트 효과가 겹치는 시점이 내년 2분기일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주 제품으로서는 상당히 이제는 성장성을 되게 성장성에 대해서 되게 폄하했던 그 노트북 수요가 재택근무 때문에 상당히 고사양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5G와 관련된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는 게임기까지도 아주 고사양의 이제 그래픽 D램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다면 애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되고 여기에 근본적인 우리 시대가 변하는 가장 큰 이 비대면 수요의 중심에 D램과 낸드 같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 더불어서 CPU나 GPU 같은 그런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 자체가 의미 있게 성장하는 시점이 내년 2분기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사이클은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1년 6개월 정도는 경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한 번 정도 더 짚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은 앞에서 그림까지 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낸드 플래시가 문제입니다. 최근까지도 아무튼 공급 과잉에 계속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낸드는 지금 수요가 한 40%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지금은 괜찮은데 일단 서버가 전체 수요의 한 19% 되는데 이게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회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서버 수요 늘면서 낸드 수요 자체도 늘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최소한 낸드 플래시 가격도 저희는 의미 있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단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은 YMTC라는 중국 기업이 낸드를 좀 저가 제품을 많이 공급하려고 했는데 모회사인 칭하이유니그룹이 최근에 2차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상환이 안 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일단은 인수하면서 하이닉스도 이제 인수 자금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투자 자체를 좀 줄일 거고 낸드 쪽은 여기에 인텔은 이제 어쨌든 투자를 못 하겠죠. 그래서 공급 감소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3D 낸드가 이제 176단으로 가면서 어쨌든 더블 스택과 같은 새로운 공정들이 적용되면 그런 수율 자체가 좀 나빠집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 요인도 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도 디램보다는 당장 회복 속도는 늦지만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2분기 정도서부터는 의미 있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